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공기업 경제학 전공 실전 온라인 스터디 2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요. 수요 공급과 소비자 생산자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시장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완전 경쟁 시장부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대가, 그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이제 생산 요소 시장도 같은 시장 이론이죠. 소득 분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가 바로 뭐냐면 시장이 잘 작동돼야 되는데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시장 실패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는 시장의 어떤 구조와 또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을 선별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생산물 시장은요 아시겠지만은 완전 경쟁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반대는 독점 시장이 있고요. 독점 시장 외에 여기 보시면 과점이라든가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시장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기업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개별 기업은 그 시장에서 개미와 같은 잔챙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의 어떤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프라이스 테이커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요.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완전 경쟁부터 독점부터 각각에 대한 기업의 수, 동질성, 그리고 가격 통제, 완전 경쟁은 아예 없습니다.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뭐 얘도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독점일 때는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통제 힘이 굉장히 세고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과점 기업은 기업의 수가 약간 몇 개, 소수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요. 우리가 상품이 이질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품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구조와 균형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시장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완전 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시장, 그리고 뭐 과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답은요. 쉽게 알 수 있는 게 요 2번이야. 완전 경쟁 시장은요. 시장에서의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가격 수용자다,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뭐랑 똑같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가격이라는 게 평균 수입하고 똑같고요. 에버리지 레버는죠. 한계 수입하고 똑같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 단기 균형이다 라고 하는 최적 산출 요거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이게요. 언제나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가장 최적이야. 자, 그래서 요게 MR이잖아요. 요게 뭐랑 똑같을 때가 최적입니까? 라고 하면 MC랑 같을 때가 우리는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최적 선택일 때는 평균 비용이 아니라 한계 비용과 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평균 비용과 같아지느냐 더 크냐 이거는 바로 뭘 결정하냐면 이윤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독점 시장이다라고 하면요. 독점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거 아시겠지만은 장기 균형에서요.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 여러분 뭐야? 독점에서는 시장 지배력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크게 결정된다. 이게 특징이고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뭐라고요? 요 가격이 MC랑 같다. 요게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요. 이건 이제 말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독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상품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독점력을 약간 갖고 있지만 뒤에 경쟁 시장이다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이건 뭐라고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엔트리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 이윤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 시장 전체 구조의 특성과 균형,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거야.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잖아요.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기 TR과 TC가 있는데 파이라는 프라핏 이윤이다라고 하면요. 요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이윤입니다. 그래서 토탈 레버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뺀 게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돼요. 올려다 보시면 TR이 TC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이윤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손실이 더 크잖아. TR보다 TC가 더 크기 때문에 로스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윤 극대를 달성하는 거는요. 우리가 여기서 이윤이 극대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뭐야? 이게 이윤인데 여기가 가장 극대되는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TC의 접선의 기울기를 MC라고 그러고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이게 MR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MR과 MC가 같을 때가 이윤 극대화가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TC의 접선의 기울기 이것도 여기 보시면 MC인데 요거 TR의 접선의 기울기 MR 여기도 똑같은데 이때는 손실이 극대돼.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풀어요. 이윤 함수를 우리가 구한 다음에 요거를 Q로 미분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이걸 빵으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TR을 Q로 미분하면 이게 MR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TC를 Q로 미분하면 MC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윤극대 산출량은 MR 이꼴 MC에서 결정되는데 자 MR이 이거예요. MC가 이거예요.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이 두 개가 있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안 된다고. 얘는 짝퉁이라. 왼쪽에 보시면 손실이 극대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1개 조건, 2개 조건 그렇게 나누기도 하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2개 조건까지는 우선은 필요 없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값을 집어넣으면 MC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요거 MC의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데서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 여기 나타내는 MR과 같아지는 것 거기서가 바로 이윤 극대화가 된다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것만 잘 보세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MR 이꼴 MC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풀리긴 합니다. 아셨죠? 요 그림 잘 보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의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시장 전체고요.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이게 개별 기업을 나타내는 거야. 개별 기업은 생산량이 여기 보시면 시장 전체 생산량이 이게 막 밀을 생산한다 그러면 뭐 1000만 톤 이렇게 생산한다고 할게요. 1000만 개를 합시다. 그럼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건 뭐 한 20개 이 정도예요. 아니 우리 쌀을 생산하는 농부가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잔챙이에 해당하는 거죠. 개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부가 쌀을 무슨 한 가마를 더 생산한다 해서 막 쌀 가격이 요동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야. 시장에서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거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이 가격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두 개 같이 그려서 좀 이해를 크게 해주셔야 돼요. 파편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미시가 너무 파편적이라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안 되고 요거 굉장히 문제 풀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독점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달리 독점이다라고 하면요. 독점의 무슨 특성, 발생 원인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모노라는 말을 씁니다. 모노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자 혼자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한다. 이걸 가격을 설정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격 설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게 되면 뭐랑 같은 말입니까? 맞아요.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거예요. 우하향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바로 앞에 본 것처럼 수요 곡선이 수평인데 얘는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하기 때문에 MR은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2배 가파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2배 가파르다. 문제 풀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게 돼요.
자, 이게 MR이고요. MC를 찾았어. MC가 여기 있잖아. MR과 MC가 같아지는 C점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결정하고요. 자, 우리 이윤극대 할 때 스텝 1 어떻게 되는 거죠? 자, MR 이꼴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결정합니다. 이거에서 최적 생산량 결정하고, 자, 이걸 결정한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하면은 이렇게 결정한 거를 수요 곡선상에 대응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스텝 2. 스텝 2는 자, 요 QM을 디맨드 곡선에 대입하는 거야. 디맨드 곡선에 대입을 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이윤극대 산출량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점 가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총 수입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게 바로 우리 형광펜을 씁시다. 요게 바로 총 수입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총 비용은요. AC를 찾아야지. 여기 QM에서 AC 찾으면 여기 A잖아. A. 여기 요게 AC예요. 그러면 Q 곱하기 AC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파란 색깔 면적에서 빨간 색깔 면적을 뺍니다. 그러면 이유는 그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독점의 이윤극대 산출량 찾아내는 거, 그리고 독점 시장에 몇 가지 특성이 있죠. 그래가지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뭐 등등등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단계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 경쟁과 독점 두 개 차이점 보시면 돼요. 자, 독점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42번 문제인데요. 네, 답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야, 여러분. 독점에서는요, 장기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잠깐 초과 이윤이 아니라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렌유인 백신,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몰라 아직. 그 내가 만들었는데 아직 성과라든가 임상실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아직 승인을 받긴 했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가지고 그런 손실을 잠깐 투자한 비용은 많은데 손실을 볼 수 있지만 그 백신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잠깐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은근히 이것도 자주 시험 문제 포인트로 출제가 되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점에서는 그쵸, 비효율적인 경쟁이 없어서 낭비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허권이나 저작권 제도는 독점 기업을 출연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 그쵸, 진입장벽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진입을 하는데 장벽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여러분 MR 곡선 어떻게 구해요? 이거 P로 정리하면 돼. P로 정리하면 자, 2P 넘어가시면 1-Q니까 2로 나눠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MR 곡선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MR 한계 수익 곡선은 시장에서의 이 가격 곡선 있잖아요. 이거요. 기울기 2배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 2배니까 마이너스 1 이해되죠? 자, 어떤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더 작다면 이거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MR이 MC보다 작아. 어떤 걸 물건을 하나 생산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 그럼 생산을 어떻게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아, 줄여야지. 남는 게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윤극대화에 부합되는 거.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생각하시면 더 좋긴 해요. 근데 우선 직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게 가격 차별인데요. 이 가격 차별이 세 가지가 있어. 1급 가격 차별, 2급 가격 차별, 3급 가격 차별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체크하셔야 될 건 3급 가격 차별이야.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 차별, 아침과 점심, 저녁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가격 차별, 시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룹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멀티로 나눴을 때 어떻게 가격 차별이 되는가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균형점에서는 이것만 원리 아시면 돼. MRA, MRB 그게 MC랑 같아지는 거. 이 그림 제가 기본 강의 때 이렇게 설명드린 그림을 여기다 따왔는데요. 그림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문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시장에서의 만약에 가격 탄력성이 더 작다라고 하면요. 가격 탄력성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외국에 대한 수출품, 외국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 중에서 누가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요? 외국 소비자들이 가격 탄력성이 커요.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거의 의미는 이게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힘이 센 거야. 그럼 힘이 센 소비자한테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없고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고객 같은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호갱이거든. 호갱한테는 덤탱이를 씌워도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가격을 책정한다 해서 역탄력성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독점 시장을 살펴봤으면 과점 시장도 봐야 되는데 과점 시장은요, 이제 기업이 소수 존재한다고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수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간의 상호 의존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도 있지만 치열한 비가격 경쟁 같은 것도 해요. 그리고 또 기업의 수가 몇 개 없잖아요. 과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이제 담합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공동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합과 공동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약간 어느 정도 높은 상당한 진입장벽을 갖고 있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소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상호 의존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전략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상황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델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게임 띠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게임 이론이다. 이렇게요. 이 게임 이론에서 우리가 내시 균형과 5월 전략 균형 이런 거 찾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과점시장의 모형에서는요, 이제 생산량을 결정하는 비협조적인 모형 중에 하나가 꾸르노 모형입니다. 그리고 가격 가지고 결정하는 게 대표적인 게 베르트랑 모형, 굴절수에 있고요. 우린 꾸르노 모형과 이제 스타켈버그 모형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자, 과점시장 꾸르노 모형은요, 생산량은 독점일 때가 생산량이 제일 작아. 완전 경쟁 시장이 제일 커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1이라고 하면 독점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인 거 기억나세요? 과점은 어떻게 됩니까? 과점 중에서 기업이 2개만 있는 거라면 복점이라고 하면 3분의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독점이 생산량을 작게 하지만 기업이 혼자 있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점과 같이 시장 지배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생산량은 일부러 작게 하는 거야. 그럼 사회적 후생 손실이죠. 그래서 이게 데드웨이 로스예요. 그래서 데드웨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 후생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게 가장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 계산 문제로 하는 거 은근히 시험에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 평균 비용이 8이래.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게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하고 똑같은 상태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야. MC도 8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간단하게만 풀게요. Q가 있잖아요. 시장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P가 20-Q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MC, AC 이게 8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MC가 8 이렇게 있으면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산출량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8하고 같아지면 얘는 12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게 12가 되면 우선 앞에서 본 것처럼 독점일 때는요. 이게 MR이 두 개 이렇게 2배 기울기 가파라지는 걸 찾을 수 있고 여기가 바로 독점이 됩니다. 독점. 독점일 때는 여기가 12가 되면 딱 절반에 해당하는 6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꾸르노 복점 제가 말씀드렸어. 완전 경쟁 시장을 1이라고 하면 독점은 2분의 1. 그리고 꾸르노는 3분의 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암기하셔야 돼. 그럼 3분의 2니까 12 곱하기 3분의 2 해가지고 이게 과점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켈버그라고 하면요. 이건 나중에 우리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4분의 3이 돼요. 4분의 3인데
선도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거든요. 그럼 4분의 2가 선도자, 그리고 4분의 1이 추종자. 그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좀 안 하셔도 되지만 이 꾸르노 복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고요. 조금 더 하게 되면 이 반응곡선 계산하는 거 있거든요. 꾸르노의 반응곡선. 거기까지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응곡선을 계산해서 하는 거. 이게 요즘 또 유행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좀 보시고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켈버그는요. 생산량을 전략 변수로 하는 건데요. 가격에 선도자와 추종자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스타켈버그 모형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 4분의 3이 되는데요. 그때 생산량을 선도자는 4분의 2를 가져가고요. 추종자는 4분의 1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도자와 추종자 모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베르트랑 모형 기억나십니까? 가격을 전략 변수로 하는 거와 자 다시요. 가격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꾸르노나 스타켈버그 모형이다라고 하면요. 생산량을 전략 변수로 하는데 베르트랑 모형은 가격을 전략 변수로 하고 여건이 되면 이것도 반응곡선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회사가 기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점 이상을 분석하는 괜찮은 분석 방법이 우리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게임 이론의 이 상호 의존적인 전략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경기자와 전략 게임의 보수가 있고요. 여기 찾아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B기업이 B1이라는 적은 광고비를 선택하면 A기업은 A1을 하면 8인데 A2를 하면 10이잖아. 이게 크죠? 동그라미 치시고 얘가 B2를 하면 A1을 하면 1인데 A2를 하면 4예요. 4에 동그라미 치시고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기업은 많은 광고비를 하는 게 좋죠. 5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A가 A1을 선택하면 B가 B1을 하면 8인데 B2를 하면 10이죠. 여기 동그라미 하고 얘가 B2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B가 B1이면 1인데 B2를 하면 4야. 이걸 선택하고 얘도 이쪽을 선택하는 게 5월 전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전략 균형이자 내시 균형이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이론에서는요. 내시 균형하고 5월 전략 균형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게임, non-cooperative 게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협도적인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담합과 카르텔이 되는 것이죠. 담합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더 이윤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르텔 모형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수행렬이 주어진 다음에 여러분 찾는 게 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찾아보실까요? 경기자 1과 경기자 2의 플레이어가 있고요. 각각의 보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시 균형과 5월 전략 균형 찾아봅시다. 경기자 A가 요거 A를 선택하면 1이 그러면 경기자 1은 A, B 전략 중에서 요거 7보다 10이 크니까 이 꺽쇠 체크 4와 3 요거 체크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5월 전략은 없어. 왔다리 갔다리 전략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경기자 2 입장에서 볼게요. A가 가리세요. A1, A를 선택하게 되면 A를 하면 7인데 B를 하면 10이야. 10이 더 크니까 체크. 얘가 B를 선택했습니다. A를 하면 4인데 B를 하면 3이야. 체크.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내시 균형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두 개 존재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5월 전략 균형 존재해요? 안 해요? 5월 균형은 존재 안 하죠. 5월 전략 균형은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던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랬을 때 5번 보세요. 내시 균형에서 두 경기자는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경기자 A가 A를 하면 경기자 B는 B를 하고요. 서로 A, B가 엇갈려 있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요 게임 이론 해가지고 내시 균형과 5월 전략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잘 체크해 주시죠. 그 다음 이제 소득 분배 관련해서는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자주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가 시장 실패 요인입니다. 아니 시장이 잘 작동돼야 되는데 잘 작동되지 못하는 거야. 시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가격이 망가진 거야. 그래서 가격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시장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불안정 경쟁이니까 독점이잖아요. 독점 시장 발생하게 되면 시장 실패 오케이 맞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제 공공재야.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비경합성이 있고요. 여기 싸우지 않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배제적입니다. 비배제성이 있어요. 배제성이라 쓸게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하게 되면 완전 순수 공공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경합성에서 나오는 특징이 뭐야? 이 계산 문제로 보셔야 돼요. 요거는 시장에서 수요 곡선 더할 때 우리가 이게 수직의 합이다 이렇게 나타내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돈 안 내도 배제를 못 하잖아.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프리라이더 문제가 되는 거죠.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외부성이 뭐야? 환경오염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비용을 야기했는데 대가를 지구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건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비대칭 정보 하에서 문제를 좀 많이 얘기합니다. 비대칭 정보 하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불완전한 공공재 중에서 여기가 순수한 공공재야. 왜냐하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사적재가 되는 겁니다. 경합성과 여기 배제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은근히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불완전한 impure라는 말을 썼어. 이쪽에 위치하거나 이쪽에 위치하는 것들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혼잡재라든가 공유지의 비극 이런 거. 특히 여러분 기억나세요? 공유지 비극 볼까? 공유지는 뭐야? 공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를 못해요.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요 나름 공동으로 소유한 목초지의 풀 이렇게 되니까 경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합적입니다. 그래서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니까 어디에 위치합니까? 라고 하면 비배제성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고, 경합성이니까 이쪽, 여기에 해당하겠네. 공유지, 그쵸? 이런 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불완전한 공공재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 출제가 자주 돼요. 381번 보시면 재화나 서비스는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의 여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 가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하면 가는요, 여기 보시면은 경합성이 있네. 혼잡해. 경합성이라는 얘기는 혼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잡한 이렇게. 근데 배제를 못해요. 배제를 못한다는 건 뭐야? 무료도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나는 뭐야? 여기 경합성이 없어. 혼잡하지 않고 배제성이 있어. 돈을 내야 돼. 유료도로. 그래서 답은 3번.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어렵진 않은데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거 할 때 여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하셔야지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벌어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외부성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사회적인 최적 배분과 관련한 사회후생에서 외부성 얘기할 때는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암기를 해주세요. 이게 프라이빗 사적 비용이잖아. 이제 생산 비용이야. 생산 비용. 이제 사적으로 현대자동차가 물건 만들 때 생산 비용이고요. 이 SMD가 EMC 해가지고 이게 외부 비용이에요. 물건을 만들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을 얘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SMC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셜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는 소셜이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생산 비용, 한계 생산 비용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는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PMC에다가 SMD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MC랑 이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이 여기가 사회적인 최적이야. 근데 우리가 현대자동차 같은 데에서는 외부 비용을 신경 안 쓰면 여기에서 생산한다고요. 그러니까 F점은 G점보다 어떻게 돼요?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을 과다 생산해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바람직한 수준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 생산량을 좀 줄여줘야 돼. 그래서 해결 방안 이런 거에 초점 맞추셔야 되는데, 해법이 뭐가 있어요? 그쵸? 제일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게 텍스, 세금 때리는 거 잘 보시고요.
요즘은 이제 오염 허가서 잘 보셔야 돼요. 오염 배출권,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는요, 코드 정리 있잖아. 코드 정리. 이것도 잘 정리해 주세요.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정도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실패 중에 하나가 비대칭 정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죠. 우리가 대칭적인 정보를 Symmetric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대칭 정보다라고 얘기하면요. 앞에다가 A자를 붙이게 됩니다. Asymmetric Inform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역선택이라는 것은요. 비대칭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히든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중고차 시장 가지고 얘기합니다. 레몬마켓이라 얘기해가지고 참살구와 게살구. 게살구가 이제 똥차예요. 똥차. 쓰레기예요. 자, 그래서 소나타 자동차가 있는데 50대 50대 이렇게 반반 섞여 있어. 근데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물건 사는 사람이 아시겠지만 어떤 게 좋은 차고 어떤 게 나쁜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평균 가격을 제공한단 말이죠. 그래서 평균 가격을 여기다 제시를 하게 되면 그랬을 때 요거 두 개 더한 평균 가격을 제시하면 이 중간에 위치하게 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말이야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낮은 가격을 주게 되면 시장에서 이 사람들은 나가요. 엑시트 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럼 시장에 뭐가 남는다? 맞아요. 시장이 위축되고 똥차만 남게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중고차 시장과 관련해서 설명하게 되는 역선택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시장이 위축되고요. 급기야는 붕괴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스토리를 잘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라고 있어요. 도덕적 해이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취업했어. 정규직이 됐어. 근데 정규직 되기 전까지는 막 목숨 걸고 막 일을 하다가 정규직 된 다음부터는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리 문제라고도 하죠. 경영자라든가 정치인들 열심히 하는 쇼만 하죠.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대리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게끔 뭔가 만들려는 인센티브 제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문제 수준은 이 정도로 나옵니다. 다음에 그 정보의 비대칭성의 원인, 문제 사례, 해결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렇죠. 여기 보세요. 숨겨진 특징은 우리가 역선택과 연결해야 돼요. 이 도덕적 해이 아닙니다. 특징은 역선택과 연결해야 돼요. 이건 맞아요. 숨겨진 행동은 도덕적 해이랑 연결해야 돼요. 맞아요. 숨겨진 행위는 역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행동 자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우리가 숨겨진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이게 신규 자동차는 아니지. 다 새 차는 아니고 앞에서 본 것처럼 중고차일 때 발생하는 문제고요. 도덕적 해이가 대리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감시 강화라든가 성과급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 발생 원인하고요.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걸 몇 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봤던 중고차 시장이 있잖아. 평균 가격을 제시하다 보니까 아이고 좋은 차들이 다 시장에서 이탈돼서 나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 거기에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배라든가 아니면 시장 실패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다 말씀드렸는데 그 포인트가 따로 각각 이렇게 느껴지시면 안 되고요. 쭉 연결이 돼야 돼. 아셨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연결해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기본 강의 때 다시 한번 좀 부족하신 분들은 빠르게 돌려보세요. 아마 몇 배속으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 배속으로 봐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제가 막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시면서 그런 내용이었지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시경제학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